작년에 100억을 팔았고 장부에 찍힌 이익이 6억이었습니다. 법인세가 1억 나왔는데 한 번에 낼 돈이 없었습니다. 나눠서 냈죠. 매출 100억에 6억을 번 회사가. 제가 회사 장부를 오래 보다 보니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매출이 50억이든 100억이든 통장에 돈이 안 남는 회사에는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대표님들은 거의 다 세금에서 찾으시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절세를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세금 탓이 아닌데도 돈이 부족한 달이 계속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세금은 1년이 다 지나고 맨 마지막에 계산되는 숫자이죠. 그런데 그 세금을 낼 돈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는 훨씬 앞에서 이미 정해집니다. 순서가 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중 한 회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100억을 팔았고 장부에 찍힌 이익이 6억이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1월에 통장을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얇았죠. 그래도 매출이 늘었으니 장비를 하나 바꿔도 되겠다 싶어 샀습니다. 사고 나서도 통장엔 여유가 있어 보였고요. 그런데 3주 뒤 급여일에 돈이 모자랐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갔다고요. 그런데 그달에 나간 세금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인세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을 때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표가 한둘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통장에서 나가는 횟수가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100번이 넘는데요. 거래처 대금이 나가고 급여와 4대 보험이 나가고 카드 대금, 대출 원리금도 나갑니다. 이게 다 흩어져서 나가는 거죠. 금액도 다르고 날짜도 제각각이라 나중에 통장 내역을 봐도 뭐가 얼마 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다르죠. 세금은 종이 한 장에 금액이 딱 하나 적혀 나옵니다. 1억이면 1억 한 줄로 오죠.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건 세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세금 얘기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세금 탓이 아닌데도 돈이 부족한 달이 계속 나옵니다. 세금이 반으로 줄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 전에 세법에서 하나만 짚고 가시죠.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장부하고 통장이 갈라지거든요. 세법은 돈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라 물건을 넘긴 날을 매출로 보죠. 통장이 움직이는 날하고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이걸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건을 넘겼으면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그 권리가 확정된 날을 매출로 본다는 겁니다. 날짜를 두 개 놓고 보겠습니다. 12월에 납품하고 대금은 5월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매출은 작년에 잡히고 돈은 올해 5월에 들어오죠. 세금은 12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느냐 아니냐는 안 보는 거죠. 이 회사 장부에서도 그게 보였습니다. 작년 매출 중에 아직 안 들어온 돈이 상당합니다. 매출 채권으로 잡혀 있죠. 그런데 그 돈도 작년 매출로 이미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아직 못 받은 돈까지 포함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이익이 6억이 났는데 그 돈이 어디 있냐? 그러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걸 알려면 계산을 두 번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익 6억은 어디로 갔는가? 이걸 찾아보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이걸 알아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우리 회사 통장에 왜 이 돈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익 6억은 어디로 갔느냐를 알기 위해선 이익에서 빼야 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벌었다고 이익이 잡혔는데 아직 안 들어온 돈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 매출 중 13억이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13억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매출 100억이면 한 달에 8억 정도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이 넘는 매출이 아직 남의 회사 통장에 있는 겁니다. 장부에 찍힌 6억, 그 안에는 아직 회수 못한 매출 채권에서 나온 이익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장부상으로는 벌었는데 그 돈이 아직 안 들어온 거죠. 중소기업 결제 조건이 보통 30일이나 45일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납품하고 60일 뒤에 받는 조건이었죠. 60일이 잘못된 조건이라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한도 아니고 흔한 조건이기도 하죠. 다만 30일짜리 회사와 60일짜리 회사는 같은 매출을 올려도 통장이 완전히 다르게 돕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 조건을 받아야 거래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이런 조건을 거절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물건은 쌓여가는데 거래처 하나하나를 놓칠 수는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거래가 우리 회사 통장에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못 받은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안 준 돈도 있죠. 미지급금입니다.
거래처 대금도 있고 앞으로 나갈 급여와 경비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에서 미지급금을 빼고 남는 금액, 이게 지금 회사 밖에 묶여 있는 돈인 거죠. 둘째는 통장에서 나갔는데 비용으로 안 잡히는 돈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딱 4가지가 있습니다. 대출원금, 고정자산, 배당, 그리고 인출한 돈이죠. 먼저 대출원금입니다. 빚을 갚으면 돈이 나갑니다. 근데 원금은 상환하더라도 비용이 아니죠. 이자만 비용입니다. 통장에서는 빠져나가는데 이익에서는 안 빠지는 거죠. 고정자산은 이렇습니다. 장비나 설비를 사면 그 돈이 한꺼번에 나가지만 비용은 한꺼번에 안 잡힙니다. 몇 년에 걸쳐 나눠 잡히는 거죠. 배당도 비용이 아닙니다. 회사가 번 돈을 나눠 가진 거지 회사가 쓴 돈이 아니니까요. 마지막은 그냥 인출한 돈입니다. 개인 사업자면 인출이지만 법인은 이게 가지급금으로 잡힙니다. 회사가 대표한테 빌려준 돈으로 보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오히려 회사 이익에 더해집니다. 이 회사도 4가지를 다 겪었죠. 작년에 대출 원금을 갚았고 연말에 중간 배당으로 일부 가져갔고 그냥 인출한 돈도 있었습니다. 이건 다 비용이 아닙니다. 이익에서는 안 빠지고 통장에서만 빠진 겁니다. 그래서 6억을 번 회사가 통장이 가벼운 상태로 해를 넘긴 거죠. 여기까지가 6억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회사 밖에 묶여 있거나 비용이 아닌 걸로 이미 나간 겁니다. 이제 2번째입니다. 앞에서는 지나간 돈을 썼다면 이번에는 앞으로 나갈 돈을 보는 거죠. 이 회사가 1월에 장비를 샀다고 말씀드렸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산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쓸 수 있는 돈이었느냐, 이걸 보는 게 2번째 계산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에서 곧 나갈 돈을 빼보는 겁니다. 미지급금, 급여와 사대보험료, 이자 비용, 부가세, 여기에 회사 운영비까지. 이건 안 써도 되는 돈이 아니죠. 무조건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가세는 애초에 회사 돈이 아닙니다. 거래처한테 물건값을 받으면서 같이 받아둔 돈이고 잠깐 회사 통장에 머물러 있을 뿐이죠. 부가세도 돈 받은 날이 아니라 물건 넘긴 날 기준으로 냅니다. 대금을 못 받았어도 먼저 내야 하는 거죠. 이걸 다 빼고 남는 게 이번 달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저는 이걸 진짜 잔고라고 부르죠.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돈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됐을까요? 매달 매출도 있었고 결제 대금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지난달 거래처 대금을 결제하죠. 이번 달 매출로 지난달을 막고 다음 달 매출로 이번 달을 막습니다. 그렇게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는 회사 중 상당수가 이렇게 돕니다. 다만 이 구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출이 한 달만 끊겨도 지난달 것을 막을 돈이 없어집니다. 장부에는 이익이 찍혀 있는데 결제를 못해서 멈추는 것, 이걸 흑자부도라고 하죠. 이 회사가 지금 그 상태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회사가 서 있는 자리가 매출이 계속 들어와야만 유지되는 자리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3월이 왔습니다. 법인세가 1억 나왔는데 한 번에 낼 돈이 없었습니다. 나눠서 냈죠. 매출 100억에 6억을 번 회사가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절세를 먼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세금이 반으로 줄었어도 이 회사는 똑같았을 겁니다. 5천만 원이 덜 나갔겠죠. 그런데 회사 밖에 묶여있는 돈은 그대로고 대출 원금도 그대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세금 때문에 생긴 일일까요?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까지 센 것 중에 세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사 밖에 묶인 돈, 비용이 아닌 걸로 나간 돈, 이번 달에 나갈 돈, 세금은 맨 마지막에 한 번 나왔을 뿐입니다. 다만 하나는 미리 생각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온 법인세죠. 법인세는 3월에 계산해서 3월에 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남아 있느냐는 연초에 이미 정해집니다. 세금은 마지막에 계산됩니다. 그런데 세금 낼 돈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는 그보다 훨씬 앞에서 정해지는 거죠. 여기까지가 숫자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다음입니다. 통장 잔액보다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걸 모르면 그 다음 달부터 대표의 결정이 하나씩 바뀝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 좋지 않은 결제 조건도 그냥 받고 마진이 남지 않은 일도 성결제 조건이면 그냥 받습니다. 단가를 물어보면 낮춰서 부르고 대출 여력이 있으면 대출을 받죠. 그리고 여기서 대출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출을 한 번 더 받으려는데 회사 신용만으로 한도가 안 나오면 대표 집을 담보로 넣습니다. 연대 보증을 서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어떤 대표라도 이런 상황이면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돈이 급하니까요. 다만 장부에는 이익이 찍혔는데 대표는 집을 담보로 넣었습니다.
그 사이에 잘못한 결정은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런 결정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그 자리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즘 제가 보는 장부에 그런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오래 하신 대표님들은 이런 시기를 몇 번 겪어보셔서 버티는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겪는다고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버티는 것과 원인을 아는 건 다른 일이니까요. 하나하나 보면 다 맞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들이 몇 달 쌓이면 매출은 늘었는데 통장은 그대로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급여일이나 납부일에 가서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갚아야 할 때 갚았고 필요할 때 샀습니다. 어떤 대표라도 회사를 키우려면 그런 결정을 했을 겁니다. 다만 회사에 왜 돈이 이렇게 부족한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보다 장부를 먼저 봅니다. 장부에는 1년 동안 내린 결정이 다 남아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일을 받았고 어디에 돈이 묶여 있고 뭘 먼저 갚았는지. 저는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대표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다만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장부를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짚은 것 중에 대표가 그냥 인출한 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돈이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왜 대표가 회사 돈을 빌려 쓰게 되는가? 가지급금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세금은 1년이 지나고 맨 마지막에 계산합니다. 그런데 세금 낼 돈이 남아있느냐 없느냐는 그 1년 동안 내린 결정에서 이미 정해지죠. 납부서를 받는 날에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대표님, 오늘 하나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회사 통장 잔액에서 곧 나갈 돈을 빼보세요. 미지급금, 급여와 사대보험, 대출원금, 부가세, 그리고 아직 안 나온 법인세까지. 남는 금액이 대표님 회사의 진짜 잔고입니다. 세금 문제는 돈의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신동대였습니다.